지난주 아카이브에 올라온 최근 논문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외계 문명을 찾는 아이디어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1억) 광년 떨어진 은하와 (1광년) 떨어진 지구 크기의 행성 중 가시광선 영역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유리한 천체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1억 광년보다 1광년이 1억 배나 가깝기 때문에 1광년 떨어진 행성을 관측하기 쉬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행성은 다른 은하나 별에 비해서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별빛을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이라고 한다면 행성은 그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모기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등대를 보면 너무나도 멀어가지고 그 형태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강한 불빛 덕분에 등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죠. 반면에 모기는 10m만 떨어져 있어도 전혀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지도 않는 데다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외계 행성의 대부분은 항성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플러 효과로 발견이 된 외계 행성이라면 별이 흔들리는 강도,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계 행성의 질량과 케플러 궤도 법칙을 통해서 궤도를 추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온도가 얼마일지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지 예상을 하는 것이라서 실제 모습과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죠. 식현상을 통해 발견된 외계 행성도 별이 어두워지는 정도와 어두워지는 속도 등을 통해서 외계 행성의 질량과 궤도, 온도 등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법대로면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크기나 온도, 질량 같은 물리적인 정보들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명체의 존재 유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임스 웹 망원경이어도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의 이미지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얻는다고 해도 1픽셀 수준의 정보이기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도 외계 행성에서 외계인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지난주 아카이브에 올라온 최근 논문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외계 문명을 찾는 아이디어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볼 수가 있는 높은 스펙트럼인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시광선보다 적외선 이상의 높은 스펙트럼에서 전자기파를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도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기파의 파장대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에 존재하는 화학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성이 밝은 노란색을 가지는 이유는 금성의 대기의 화학 성분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태양빛 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적외선 영역대의 파장대나 강도 등을 종합해서 보면 금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행성으로부터 날아오는 직접적인 전자기파를 감지해낼 수가 있다면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계 행성에 진짜로 물이 있는지를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물이 있는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팀이 주목을 한 것은 클로로플루로카본입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 속 성분을 알아낸다고 해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증을 잡기는 힘듭니다. 지구에서 생명활동으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충분히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산업화 시대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계 문명은 이런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팀은 만약에 산업화를 거친 문명이 있다면 대기 중에 반드시 발생하는 화합물에 대해 주목했는데 그게 바로 클로로플루로카본인 것이죠. 클로로플루로카본은 염소와 불소가 결합된 화합물로 프레온가스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는 발생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인위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산업화를 거친 문명이 있다면 거의 반드시 클로로플루로카본이 발생하며 대기 중에 축적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지도 않고 대기 성층권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클로로플루로카본은 탄화수소에서 수소 원자를 플루오린으로 인위적으로 대체한 것으로 수소가 훨씬 흔한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가연성과 부식성이 없어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화합물이라는 것이죠. 만약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클로로플루로카본이 검출이 된다면 그곳은 반드시 외계 문명이 살고 있는 혹은 살았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입니다. 덕분에 이론적으로 우리는 외계 행성에서 반사되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데이터를 직접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인류를 가장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배정받은 임무 중에 트라피스트 1 관측 임무가 있다고 하는데
트라피스트 1은 제2의 태양계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행성들이 있고 거리도 40광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이곳의 외계 행성의 직접 이미지를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트라피스트 1, 2는 대략 지구 정도 크기에 우리 액체로 존재하기에 오히려 지구보다도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담이지만 지구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트라피스트 1에 있는 외계 행성을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트라피스트 1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다고 해도 지구를 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너무나도 밝은 데다가 G형 주계열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태양의 특성 때문에 인류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외계 문명은 우주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구의 직접 이미지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